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3 아들을 보고 있으면 공부 쪽으로는 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 정도는 유지해서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학원도 보내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과연 성적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독자분이 계셨습니다. 교육 관계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부는 DNA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학생들을 오래 지도했지만 똑같이 설명을 해도 누구는 굉장히 쉽게 잘 이해를 하고요. 누구는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기본은 텍스트로 된 것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과 이해력과 암기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 선천적으로 그런 DNA가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그런 학업적으로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은 소수이므로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들어도 참고 이거를 매일매일 해내는 아이들은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이 투철한 친구들은 그 힘든 과정을 견뎌냅니다. 제가 이 고3의 과정을 철인 3종 경기로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도 관리해야죠. 수행평가 해야죠. 학생부 관리해야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죠. 정시로 가는 친구는 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할 게 많고 체력적으로도 이 엄청 힘든 과정들을 견뎌야 되는데 지금 이 중3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나?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목표의식이 없는 친구들은 정말 학교 가서도 대충 듣고 학원을 가야 되니까 학원 가서도 대충 듣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중간 정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도 보내고 서포트를 해줄 걸 다 해주는데 아이가 중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얘한테 뭘 더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시켜줄 것 같아요. 학원을 하나 더 보내고 덜 보내고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훌륭한 멘토라든지 멋진 선배라든지 아니면은 이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방송 쪽으로 관심 있으면 주변에 PD님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방송국 투어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함으로써 와, 내가 정말 PD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지? 뭐 언론 정보, 미디어? 이거는 어느 대학교에 그런 게 있네.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아들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라 공부를 봐줄 여력도 없는데요. 이 정도 시기면 학원은 필수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맞벌이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요. 퇴근하고 아이들을 정말 숙제 봐줄 시간도 잘 없고 독서를 꼭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봐줄 여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학교를 좀 빨리 끝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시기까지도 시간이 비니까 대부분 학원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낼 텐데 요즘 시대에 뭐 학원 안 가고 100% 집에서 하는 게 어렵다면 정말 필요한 학원을 알아보셔서 아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왔을 때는 자기 전에는 스스로 숙제를 할 수 있고 다음날 과제와 준비물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걸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이라면 이 정도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교과의 디테일한 것들을 봐주시기보다는 아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사교육비 부담은 지금 초등은 예체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교육만 받아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초등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거든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고요. 학교에서 하는 이 수없이 많은 12년간의 수업에 본인이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원을 아무리 많이 가도
학교에서도 50%밖에 안 듣고 학원에서도 50%밖에 듣지 않는다면 이거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이는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들어오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학교에서 하는 거를 100% 집중해서 따라가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수행평가와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이 다음에 필요한 사교육을 분별력을 가지고 딱 끼워 넣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이 고2가 됐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큰지 예민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딸. 이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고2 또 고3이 되면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시가 진짜 코앞에 다가왔고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건데 현실의 성적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괴리감, 그다음에 열심히 해도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부모님께 아이들이 신경질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아이의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 극도의 예민한 사춘기 시기와 부모님의 갱년기가 보통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고 진짜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이가 이 극도의 예민함에 처해 있다라면 저는 그거를 해소시켜줄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도 옆에서 괜찮다, 열심히 한 것 자체에 대한 가치와 그것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휴식을 좀 많이 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아이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고2, 고3이 무슨 취미 생활이냐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았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꼭 줘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일만 하고 이 극도의 긴장감이 유지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한다고 그게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극에 달하지 이게 성적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고3 친구들한테도 수면 시간을 줄이지 말라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깨어있는 시간에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최소한 6시간 이상은 반드시 자라. 그래야 다음날 깨어있을 수 있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때는요. 잠을 더 늘리거나 운동을 더 병행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아이가 취미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치동에 가야 할까? 강남 8학군으로 들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1학군에서 11학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몇 학군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강남 8학군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쳐서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강남 8학군의 유명세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치동이 있는데요. 인근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치동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대치동에 가면 강남 8학군에 가면 내가 대입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게 100%또 적용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남 8학군이나 대치동에 들어오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데 오직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 높은 부동산 값을 뚫고 무리를 해서 들어오고 매달 나가는 이 사교육비에 엄청 부담을 안고 있으면 부모님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는 대치동이나 강남 8학군에 들어왔더니 너도 나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 때문에 덩달아 열심히 하는 이런 장점도 작용하겠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하는 것만큼 성적이 착착 나와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됩니다. 내가 스카이나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 강남 8학군 대치동에 들어왔는데 경제적으로도 무리하고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런데 대입때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좋은 선택일 수가 없으므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부모님의 성향, 그다음에 아이의 능력, 기질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무조건 최상위권이어야 돼. 우리 애가 무조건 1등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남 8학군이나 대치동에 들어오면 좀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강남 8학군에 또는 대치동의 장점대로 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어렵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특목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엄마의 정보력이 없고 조부모님의 재력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친구들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정말 본인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요. 공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거를 꼭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목표의식이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공부 방법이든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부모님이 열심히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도 있지만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히 책임감 있게 해내서 올라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엄마가 정보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재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 없고 우리 아이가 정말 이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올바른 좋은 습관을 키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으로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지 말고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 중, 고 12년, 대학까지 16년, 의대에 입학할 경우에는 총 23년의 공부 기간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아이를 들들 볶거나 숙제를 하나 더 시키겠다고 매일 언성을 높이거나 아이의 감정에 생채기를 낸다거나 아이가 공부만 하면 치를 떨게 만든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거거든요.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대입 최종점에서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교육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바른 습관을 장착하는 걸 먼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 학원이 좋대,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친대, 여기가 1타 강사래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굉장한 어떤 정보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아이가 가정에서 예를 들면 이불을 정리한다든지 본인 방을 정리한다든지 다음날 과제를 스스로 챙긴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습관조차 가지지 못한 학생인데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어느 학원이 유명하다 이거를 아이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성적 향상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정말 올바르게 충실하게 모든 것을 이행하는 게 먼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휴대폰, 유튜브, 쇼츠, 게임, SNS 중독되는 거 꼭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가 제 말은 안 들으니 선생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일반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언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을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느끼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맨날 휴대폰 보면서 애들 보고 휴대폰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맨날 싸우면서 자녀한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 아이들은 이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아요. 잔소리라고 듣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은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이건 단순히 뭐 스카이를 가기 위해, 의대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고 충실히 본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님이 계신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아이들 말에 경청을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훈육이 필요한 순간에는
때 훈육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녀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모님부터 먼저 인격 수양을 하시면서 올바르게 가정을 세우시면 학습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을 가더라도 아이가 정말 자신의 그릇을 넓혀가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